태페는 외롭고 가난한 고아로 어느 날 학교에 간다. 이것이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볼 날인 줄 모르고 그 후 곧 그의 억만장자 할아버지에게 입양되고 그는 부모님이 알 수 없는 적에게 이 세계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제국 후계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누가 이 세계로 보냈는지 알아내고 복수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4명의 악당들과 마주치게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달 후 그는 그들의 묘소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한다.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 갈 거라고. 그는 방금 입양됐기 때문에. 잠시 후 풍경을 감상하던 그는 갑자기 어떤 남자들을 발견한다. 마차를 쫓아가는 차 안의 남자들을. 그래서 그는 즉시 자전거를 타고 따라간다. 갱따는 곧 마차에 따라붙어 그들을 막으려 공격을 시작한다. 그들이 이럴 때 태페가 따라오며 놀라게 하고 마차 안의 젊은 숙녀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며 앞에 서서 갱단을 마주하고 그들은 공봉으로 그를 때리려 하지만 그는 피하고 차에 올라탄다. 갱단은 즉시 그를 붙잡고 이를 본 젊은 숙녀는 걱정했지만 그녀의 집사는 신경 쓰지 않아. 그러나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마차를 탄 갱단의 차에 충돌하고 그들을 가드레일에 밀어넣는다. 갱단원 중 한 명이 화를 내며 총을 쏘기 시작하고 젊은 숙녀를 겁먹게 만든다. 이 모습을 본 태페는 갱단원 하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총을 든 사람을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총구를 자신에게 겨누자 마음을 가다듬는다. 도망치려던 찰나 젊은 숙녀의 집사인 알프레드가 재빨리 구해준다. 그가 그들 중 하나와 싸우는 동안 마차의 바퀴 하나가 갑자기 빠지면서 여자는 거의 도로의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한다. 하지만 태페가 재빨리 뛰어들어 그녀를 잡아당기며 놀라게 한다. 그러나 마차는 더 멀리 가드레일과 충돌하며 두 사람을 절벽 아래로 밀어내지만 태페는 그녀를 붙잡고 떨어진다. 몇 분 후 그들은 숲속에 착지하지만 젊은 여자는 의식을 잃고 태페는 그들이 어떻게 그 추락을 버텼는지 궁금해한다. 교양 있는 바보는 누워있는 그 소녀를 바라보며 그 기회를 이용해 그녀의 멜론을 살짝 짜내기도 한다. 그녀는 곧 위식을 되찾고 자신을 샬롯이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길로 돌아오고 나중에 집사와 만나기 위해 그에게서 떠나면서 그를 구해준 보답으로 가벼운 입맞춤을 해주어 그를 놀라게 한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갑자기 자신이 갈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급히 떠난다. 그 후 그는 할아버지의 저택에 나타나고 탕자의 모습으로 보이며 경비원들은 그를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 그가 자신을 설명하려고 해도 그들은 그가 단지 구호금을 찾는 거지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인 이신이 곧 나타나 경비원들에게 그를 들어가게 하라고 한다. 할아버지를 만난 후 태페는 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 묻는다. 그의 부모는 사고로 죽지 않았고 그는 그것을 확증한다. 이시인은 그가 범인을 찾은 후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그는 복수를 하겠다고 대답한다. 그에 따라 이시인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묻는다. 그는 태페에게 누군가 그를 위해서도 복수를 하러 올 것이라고 말하고 그가 부모님이 그에게 끝없는 증오와 슬픔의 삶을 바라셨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러나 태페는 그에게 딸의 죽음에 슬프지 않냐고 물으며 대답한다. 이시인은 그가 여전히 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떠난다. 하녀는 태페에게 손님을 만나기 위해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이시인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돼지처럼 보인다고 묻는다. 그는 누군가를 구하고 있었다고 대답하며 이시인을 놀라게 한다. 이시인은 흥분해서 웃으며 그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시인은 곧 홀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아레마 그룹의 후계자가 될 태페를 소개합니다. 그 소식에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시인은 태페의 거친 모습에 대한 이유를 자랑스럽게 밝히고 그가 누구를 구했는지 물어봅니다. 태페는 샤를롯이라고 대답하며 그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고 그는 공주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 후 태페는 할아버지에게 그가 이전에 한 미친 발표에 대해 묻습니다. 그는 복수를 원했기 때문에 입양을 수락했다고 말합니다. 이시인은 복수를 할 것이라고 응답하며 그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후계자가 되는 것을 승인했고 누가 그들인지 알아내기 위해 행사를 엽니다. 태페는 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시는 더 나아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의 딸 태페의 어머니가 정통 후계자였다는 것을. 그러고 나서 이시는 태페에게 먼저 동맹을 맺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적이 움직이기 전에 말이죠. 그 후 많은 손님들이 그를 맞이하며 호의를 얻으려고 할 때 빈센트가 나타나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곧 떠나고
태페는 수많은 인사로 지친 채 다시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는 하인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밖에서 검술 연습을 하는 이상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칼을 잡고 그녀를 만나러 나갑니다.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는 그녀를 칭찬하며 항상 검객과 대결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즉시 공격적으로 변해 그에게 돌진하며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피하고 곧 두 사람은 스파링 세션을 시작하며 서로 능숙하게 타격을 주고받는다. 빈센트와 이신이 그들 곁에 나타나고 이신은 그 여성을 그의 약혼자 실비아라고 소개하여 그를 놀라게 한다. 이후 돌아가는 길에 이미 지친 태페는 하인의 부드러운 베개 위에서 잠이 든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은 태페의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다. 집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큰지 충격을 받았어. 그의 형편없는 집에 살던 그에게는 상상도 못할 크기였거든. 이신은 떠나고 태페의 하녀 유라는 이름의 하녀가 그를 저택으로 안내해. 그는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깜짝 놀라고 유는 그에게 방을 보여준 후 헤어져. 방에 혼자 남은 그는 큰 침대 위에 올라가지만 왜 옥상에 있는지 궁금해해. 그는 아까 샬롯을 구했던 일에 대해 생각하지. 그날 실비아와의 대련에서 샬롯을 구했던 일 말이야. 그런 다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너를 불러. 사전에 상대를 모른 채 파트너를 고르는 게 흔한 일인지 묻는 거야.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그녀는 그에게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그의 할아버지가 그와 실비아를 짝지을 때 둘 다 고려했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태페는 그녀의 성격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그것이 정말 중요한지 묻습니다. 그는 결혼에 관한 한그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녀와 스파링을 하는 동안 그녀에게서 슬픔을 느꼈다고 덧붙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거절할 수 있는지 묻고 유는 그에게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를 기쁘게 합니다. 다음 날 그는 일어나고 그의 하인들이 그를 돌보는 동안 그의 매그넘을 포케이로 드러내자 그는 당황해하며 급히 자신의 대포를 가립니다. 그는 곧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차를 보고 놀라게 된다. 가는 길에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지치고 유와 대화하면서 자전거가 지나가자 그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자고 제안한다. 그것이 참호에 있을 때의 그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유는 그에 반대하며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그는 자신이 자전거를 잘 탄다고 응답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전거를 탈 수 없다고 고집한다. 그래서 그는 넘어지지 않는 자전거를 맞춤 제작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학교에 도착하고 태페는 자신이 일본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다른 학생들이 즉시 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를 둘러싸며 그를 당황하게 하자 그는 그들 곁을 달아납니다. 한참 달린 후 그는 세이카라는 여자아이와 부딪히고 둘 다 땅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건 동성애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화를 내고 그가 눈이 멀었냐고 묻습니다. 그는 사과하고 그의 이마에 난 멍을 보자 그녀는 일어나서 그렇게 방심하다니 남자답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두 못생긴 친구가 불필요한 소개를 하러 와서 그녀가 사교 동아리 회장이라는 것을 드러내지만 그 교양 있는 바보는 그들의 팬티가 얼마나 깨끗한지 비교하는데 바쁩니다. 그들은 곧 그가 그들의 학교로 전학 온 것을 알게 되고 세이카는 이것이 왜 그를 익숙하지 않게 느끼는지 이유임을 깨닫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하고 그의 마음에 종소리가 울리기를 바라며 이름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태페는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곧 떠나고 그는 교장실로 데려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그의 할아버지가 최근 학교에 큰 돈을 기부했기 때문에 직원들과 함께 멍청한 짓을 하면서 그를 보자마자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최근 학교에 큰 돈을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수업 후에 태페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해합니다. 그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레즈라는 바보 같은 괴짜가 자신을 소개하러 온다. 하지만 그 바보가 그와 어떤 친분을 쌓기 전에 다른 학생들이 몰려와 자기 소개를 하려고 애쓴다. 그 사이 샬롯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태페를 보고 신나서 그 뒤로 몰래 스니크스 가서 그의 얼굴을 가리고 누구인지 맞춰보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그런 쓸데없는 장난에 관심이 없다. 곧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고 그는 샬롯임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즉시 그녀의 큰 포옹으로 그를 감싼다. 그로하여금 그녀와 수상한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한편 실비아는 용기를 내어 리파이언스에게 인사하러 간다. 하지만 그녀가 문화적인 여자와 결혼할 뻔한 것을 알게 된다. 이후 세카는 태페가 아레마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격분하고 학교에서 그의 삶을 괴롭히기로 계획한다. 사회클럽 회장으로서 말이다.
그 후 테페는 옥상에서 샬롯을 만난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사회 클럽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와 이야기하는 중에 멀리서 실비아를 보게 되고 샬롯은 그가 그녀를 아냐고 묻고 그는 그녀가 그의 약혼자라고 말해 실망시킨다. 그는 그녀가 그들을 곤란한 상태에서 본 것에 당황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리고 샬롯은 그가 그녀와 화해하러 가라고 제안한다. 그녀는 즉시 그를 붙잡아 검도 클럽으로 데려가서 실비아를 만나게 한다. 그녀는 현재 연습 중이다. 그는 그녀가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고 관찰하며 그녀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추측한다. 그녀 주변에 그녀의 모든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이 말을 듣고 샬롯은 즉시 실비아를 부르고 그에게 테페가 그녀와 싸우고 싶다고 말했다고 말한다. 그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는 부인하려고 하지만 샬롯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더 나쁘게도 실비아를 도전하게 만들어 결투를 벌이게 했어요. 7분 후에 테페는 옷을 차려입고 그녀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 세이카와 친구들은 결투 소식을 듣고 바로 와서 구경하러 옵니다. 호루라기가 울리자마자 실비아는 2초 만에 그를 이기고 테페의 패배를 기다리던 세이카를 흥분시킵니다. 하지만 실비아는 이 승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의 싸움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검술 규칙을 잊고 각자의 분야에서 싸우자고 제안하고 그는 바로 동의합니다. 유가 테페의 특별한 검을 가지고 갑자기 등장하고 실비아는 테페가 헬멧을 쓰지 않으니 자신도 쓰지 않기로 한다. 그녀는 먼저 타격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고 테페는 즉시 빠른 뽑기 자세를 취한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검을 재빠르게 뽑아 베고 나서 다시 집어넣는 것이다. 이를 본 실비아는 그가 전날 밤에 사용했던 궁극적인 기술을 생각하고 경기가 순식간에 끝날 것 같아 기분이 좋다. 경기가 곧 시작되고 두 사람은 엄청난 속도로 서로를 향해 돌진한다. 각각 동시에 타격을 성공시키지만 패자는 그녀의 멜론을 베려고 했다. 그는 그녀가 더 빠르다고 인정하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다. 그들이 친구가 되어 결혼하기 전에 서로를 알아보는 것을 제안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동의하고 샬롯이 그들을 안아주지만 세이카는 분노하며 떠납니다. 세이카는 인형처럼 걸어갑니다. 캐릭터즈, 세이카. 샬롯은 테페의 긴 무기를 보려고 시도하지만 그는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싸우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샬롯이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말을 타려고 준비합니다. 시빌리아가 화를 내지만 샬롯은 화가 나지 않고 그대로 말 위에서 그를 타고 있어 시빌리아를 더 화나게 합니다. 다음 날 학교 가는 길에 테페가 사교 클럽에 대해 묻자 그에게 실비아도 가입을 추천했다고 말하고 너는 그에게 그 클럽이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한다. 그는 즉시 관심을 잃는다. 나중에 그는 샬롯과 실비아를 만나고 그들이 그를 사교 클럽 방으로 데려가는데 그 방이 얼마나 화려한지 보고 깜짝 놀란다. 샬롯과 실비아는 그를 소개하며 자신들의 지지를 선언한다. 그러나 세이카와 그녀의 못생긴 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왜 테페가 비회원임에도 사교 클럽방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실비아는 그를 변호하려 하지만 세이카는 가입 기준이 어떻다고 말한다. 클럽의 기준이 높아서 철저한 평가를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부유한 사람들의 올바른 예절을 배운 후에 가입하라고 말한다. 그는 과거에 가난한 집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에 자극을 받아 그는 부유한 사람들의 행동을 배우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자신의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다. 세이카는 그에게 일주일 후에 있을 클럽 파티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때까지 적절한 예절을 보여준다면 클럽 가입 요청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한다. 그때부터 그는 부유한 사람들의 예절, 즉 그들이 어떻게 마시고 걷고 춤추는지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가 샬롯과 함께 춤 연습을 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아래에 큰 물체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군복을 입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만 그의 큰 총이 춤추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 다른 소녀들이 곧 도착해 그의 우아함을 평가하려 하고 하지만 그 남자는 부자가 되는 예절을 배우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왔다. 그들은 그가 이것을 배우는 방법을 궁리하며 그와 실비아가 싸움 실력에 대해 이야기하자 유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녀는 그에게 이미 무술을 배우면서 예절도 배웠으니 이제는 그가 알고 있는 것에 우아함을 더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기보다 우아함을 접목시키라고 한다. 그는 이것이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다. 파티 당일 테페테는 뛰어난 공연을 선보인다. 그래서 모두가 그를 칭찬할 정도로 놀라게 만든 세이카. 하지만 그녀는 쉽게 양보하지 않아. 파티 후에 그녀는 그의 발전을 칭찬하고
샬럿과 네즈가 흥분하며 뛰어오르자 그녀는 또 다른 조건을 내세운다. 그는 앞으로 2주 안에 최악의 파티를 열어야 해. 그래야 진짜로 동아리에 가입할 자격이 생긴다고 그를 충격에 빠뜨리며 며칠 후 2명이 못생긴 남자가 그들이 만든 프로토타입 자전거를 들고 나타난다. 그는 넘어질 수 없는 자전거를 갖고 싶다는 그의 소망에 기반한 것이라고. 그는 언제 그런 요청을 했었는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그녀와 이야기했던 기억이 떠오르고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본다. 그는 단지 농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전거를 차서 테스트해보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자전거는 놀랍게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헛소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후 그는 샬롯과 실비아를 만나 그들이 파티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프게도 자신의 땅콩 같은 머리는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파티에 정말로 참석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열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실비아는 놀라며 그가 이전에 파티에 참석한 적이 없냐고 묻고 그는 형편없는 생일과 크리스마스 파티만 참석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처럼 잡혀있는 그는 세이카가 요즘 자주 오지 않는 걸 알아차리고 말하길. 그녀는 회장직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못생긴 친구들의 모습을 따라하려고 한다고 해. 그들은 화가 나서 그에게 말한다. 세이카는 큰 브랜드인 세인트로즈의 1위 젊은 디자이너이자 모델이고 그 브랜드의 사장은 그녀의 아버지라고. 그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얼마나 겸손한지 놀랍다고. 그중 한 친구는 세이카의 겸손함을 칭찬한다. 그리고 테페는 이에 동의하면서 그녀가 늘 모든 걸 망쳐놓는다면 더 존경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항상 망치는 걸 멈추지 않는 것 같다고. 세이카가 갑자기 나타나서 바로 방금 테페가 말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네즈를 불러 다음날 인터뷰에 함께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세인트로즈의 새로운 컬렉션 발표 후 인터뷰어들이 그녀의 학교 친구들로부터 학교 생활에 대해 알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길을 가던 테페는 세이카가 자신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그 증오가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을 향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만 그녀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신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라고 제안합니다. 테페는 즉시 운전사에게 경로를 지시하고 그들은 애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를 만난 후 테페는 그들의 가족과 세이카 가족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로 인해 자신에 대한 이렇게 많은 증오가 생겼을까요? 애쉬는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힌다. 다음 날 유는 테페와 그의 반에 편지를 배달하러 오고 그가 세이카에게 이 편지를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는데 그녀가 그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네즈가 나타난다. 네즈는 바보처럼 행동하여 누구나 그가 어떻게 우아한 사교 클럽에 들어갔는지 궁금해하게 만든다. 그날 늦게 네즈는 아파서 보건실로 가게 되고 그는 세이카의 면접을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테페는 대신 가기로 제안하고 그 기회를 이용해 그녀에게 편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녀는 새 컬렉션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그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발표가 끝난 후 그녀는 그에게 왜 거기에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네즈의 공경을 설명하고 이제 그를 대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실수하면 그를 쫓겠다고 위협합니다. 몇 분 후 인터뷰가 시작되고 세이카는 테페를 테이블 아래에서 계속 가격쳐 그가 그녀에게 유리한 대답을 하게 합니다. 면접관들이 질문을 할 때 말이죠. 그들은 그녀가 학교에서 어떤 인상을 남기는지 묻습니다. 두 사람이 테이블 아래에서 쿵푸킥을 주고받는 동안 테페는 그녀가 항상 모든 사람을 부려먹는다고 밝혀 면접관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가끔 매우 불쾌할 수 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녀의 이익을 전혀 바라지 않고 의무를 매우 진지하게 수행하며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는 그녀에 대해 더 많은 칭찬을 하며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고 인터뷰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그가 자신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비난한다. 그는 갑자기 그녀가 아리마 가문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를 안다고 말하며 그녀의 관심을 끈다. 전날 이신은 아리마와 세이카의 가족이 한때 좋은 친구였다고 밝혔지만 이신이 그의 아내가 세이카의 할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인연이 끊어졌다고 한다. 세이카는 그가 그 분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말하며 왜 또 다시 이야기하냐고 묻고 테페는 그녀가 자신이 팔고 싶어 한다고 들었다고 대답한다. 아리마 백화점에 제품을 내놨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이 말을 듣고 세이카는 화가 나서 할아버지가 이야기의 악당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지만 테페는 즉시 준비한 편지를 건네줍니다.
편지를 열어보자 그녀는 충격을 받고 자신의 제품이 아리마 백화점에 진입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설득해 자신이 가게를 책임지게 했다고 말하며 이 제안으로 이제 가족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녀를 충격에 빠뜨리며 그녀는 즉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그가 반드시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의 좋은 편에 서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가 주최해야 할 화로운 파티 때문에 실망하게 된다. 훗날 트랄랏은 자신의 가족과 세이카의 가족 사이에 오랜 퓨드가 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하게 되고 바보는 자신의 새로운 성과에 대해 티베이션을 주는 명언 몇 개를 남기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여전히 주최해야 할 파티를 상기시켜 주어 그의 기분을 망친다. 7후 테페는 아침에 학교에 도착하고 네즈는 상처럼 그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며 그를 맞이하고 가오는 휴일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는다. 즈는 그를 계속 괴롭히며 그가 원한다고 말한다. 이걸 사용해서 그를 대신해 인터뷰를 봐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세요. 테페가 그의 친절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그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며 그가 계획한 파티에 즉시 관심을 끌게 됩니다. 네즈는 그에게 곧 다가올 휴일 동안 하렘이 가득한 클럽에 가자고 속삭입니다. 두 패배자들이 장난스러운 방문을 계획하는 동안 트랄랏이 갑자기 나타나 그들이 어디 가는지 엿들었다며 묻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며 어디 가는지 묻습니다. 그 후 트랄랏은 실비아를 만나 그가 약혼자이기 때문에 테페와 나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비아는 그녀에게 그들이 함께하는 것에 관심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직 약혼자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러나 그날 밤 늦게 실비아가 가족들과 있을 때 기분을 내는 척만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를 알아차리고 왜 평소처럼 테페에 대해 말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싸웠나 보다 생각하며 단타 사오병 메이 유하타 차오가 타회답 슈오 병불 종시 탄룬타. 실비아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녀의 여동생은 그녀에게 캡을 끝내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항상 테페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한다며 이에 화가 납니다. 그녀는 곧 일어나서 나갑니다. 한편 트라랏은 테페와의 만남을 위해 입을 드레스를 고르려고 합니다. 그때 실비아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실비아는 갑자기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라고 서두르며 전화를 끊습니다. 전화를 끝내기 전에 그녀를 대신해 테페에게 인사합니다. 다음날 트랄랏과 테페는 놀기 위해 만났고 그들은 마치 도망자처럼 일본 도시를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퍼프볼을 파는 가게에 도착하고 테페는 그녀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 맛보라고 제안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볼을 제공하고 그녀가 먹자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매우 부드럽다고 말합니다. 이후 그녀는 그의 요리사가 볼을 만들어주는지 묻고 그는 요리사가 없고 어머니가 모든 식사를 만든다고 말해 그녀를 웃게 만듭니다. 그들이 나중에 관람차를 타면서 그녀는 그가 귀엽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를 놀라게 하며 그는 그녀가 그런 형편없는 결론을 어디서 얻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그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렇게 느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형으로 말한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는 그 다음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부모님에 대한 그의 감정을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놀라워합니다. 그들의 부모님이 과거형으로 말하듯이 그들은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서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그에게 결혼할 것인지 묻습니다. 실비아라고 하고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녀에게 말해요. 그러나 샬롯은 실비아가 착하다고 말하고 그녀의 지루한 이야기를 이어가요. 어린 시절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그녀의 과거를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들은 테페는 샬롯에게 부자들은 호화롭고 화려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자유가 적고 가난했을 때 살던 삶보다 더 외롭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해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테페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듯한 유레카 순간을 맞이하고 흥분하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샬롯은 그를 뒤에서 안아주며 절대 그녀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말하며 그를 놀라게 해요. 이후에 테페는 각 사교 클럽 멤버들에게 파티 소식을 알리고 디데이에는 모두 기차역에 모여 인생 최고의 즐거움을 만끽할 준비를 합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를 모아 휴가를 보내는 방법을 보여주겠다며 그들이 휴양지에서 하룻밤 묵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천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비아는 온천을 사용하는 이유가 파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묻지만 그는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라고 답합니다. 몇 분 후
기차에 타려고 준비하는 동안 그 멍청한 버릇없는 아이들은 개찰구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태페는 그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며 궁금해합니다. 유는 그 바보들이 티켓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한다. 이들은 한 번도 티켓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세이카가 등장해 멋지게 지나가며 다른 바보들을 즐겁게 만든다. 하지만 태페는 실망하며 이들이 사회 동아리 자랑하는 멍청이들이 맞는지 궁금해한다. 휴양지에 도착한 후 소녀들은 방을 보여받고 남자들은 자기 방으로 가는 동안 유는 태페를 따라가며 개인 가사 도우미 일을 계속하려 한다. 그러나 태페는 그녀를 멈추고 다른 소녀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들의 계급에 맞지 않아서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고 답한다. 그는 그녀에게 이것이 그의 파티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지인들과 대화하고 웃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 후 태페와 그의 동료 패배자들은 그들의 방에서 회의를 열고 그가 이렇게 멋진 파티를 열었다고 칭찬한다. 그런 다음 태페는 장난스럽게 제안한다. 그들이 샘물에서 목욕하는 소녀들을 몰래 엿보자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서 말한다. 이것이 만약 발각되면 그들의 평판을 망칠 수 있다고. 하지만 태페는 그들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그가 이를 농담으로 바꿀 전략을 생각해낼 것이라고. 다음 날 소녀들이 목욕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은 남자들이 그들을 엿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붙잡히는 남자를 때리기로 계획한다. 하지만 현재 검을 청소하고 있는 실비아는 그들을 학살하자고 제안하고 그녀가 왜 휴가에 검을 가져왔는지 궁금해하며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곧 온천으로 향하고 실비아는 여전히 검을 들고 있다. 그들이 목욕을 시작하자 불필요한 대화에 참여한다. 한편 패배자들은 그들이 서로 수상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중 한 명은 엿보는 것에 매우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실비아는 마치 바보처럼 그들의 구역으로 달려가지만 소녀들에게 얻어맞고 만다. 다른 친구들은 그 없이 계속 진행하며 여자들의 온천에 몰래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땅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여자 구역으로 향하는 동안 못생긴 똥뚱이가 함정에 빠집니다. 태페와 네즈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태페는 곧 네즈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혼자만 남습니다. 그는 혼자서 임무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지만 뜻밖에도 그는 그를 공중으로 튕겨보내는 함정에 발을 디뎌버립니다. 멀리서 이를 본 여자들은 별똥별이라고 생각하고 위식처럼 소원을 비는 계획을 세우다가 태페가 갑자기 그들의 온천으로 날아옵니다. 이후 소녀들은 4명이 깡패들을 모아서 돼지처럼 행동한다고 욕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유는 갑자기 태페에게 자신이 요청했다면 그녀의 계획을 4K 영상으로 보여줬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충격을 준다.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세이카는 어리석은 소년들에게 밤새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샬럿은 이것이 휴가의 이유를 잃게 만든다고 제안한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하고 게임과 파티를 즐기며 잠자리에 든다. 하지만 소녀들의 방에서는 의미 없는 소녀들끼리의 수다를 하며 태페가 성공적으로 모두를 좋아하게 만든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결국 누구에게 사랑에 빠질지 궁금해한다. 다음 날 전날에 멍청한 두 연구원이 등장한다. 새 자전거 디자인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 이번에는 그를 역겹게 하지 않기 위해 자전거에 다리를 추가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를 본 태페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1000가지 방법으로 일깨워준다. 나중에 학교에서 복도를 걷다가 그는 앞에 있는 샬롯을 보고 그녀 뒤로 몰래 가서 그녀의 얼굴을 가려 누군지 맞춰보게 한다. 그들을 보면서 실비아는 질투가 나고 태페가 주최한 별로 재미없는 파티에서 나눈 대화를 떠올린다. 샬롯과 그녀의 왕자님이 수업에 있어야 할 때 놀고 있는 가운데 알프레드는 저예산 스파이더맨처럼 등장한다. 그는 그들에게 샬롯의 시야를 잃을 때마다 항상 태페와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며 그의 여자가 태페 같은 추한 남자와 함께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한다. 샬롯은 즉시 방어하며 태페를 사랑한다고 선언한다. 그 말에 노인의 뇌가 잠시 멈춘다. 그는 샬롯에게 헛소리 그만하라고 하지만 그녀는 다시 태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다. 그로 인해 그는 미쳐서 그들을 쫓기 시작한다. 태페는 곧 샬롯이 뛰다가 발목을 삐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재빨리 안고 가자고 제안한다. 진료실에서 사과를 하며 도움이 되어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아리마 힐스의 소시지를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항상 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몇 분 후 진료실에서 다리를 치료한 후 못생긴 호튼이라는 사람이 웃기게 들어와서 모두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실비아는 그를 알아차리고 그가 하젤링의 사업가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는 샬롯이 속한 나라와 갔습니다. 그는 샬롯에게로 걸어가 손을 맞잡습니다. 그녀는 당황하며 테페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합니다. 호트는 테페를 보자마자 아리마 그룹의 계승자라는 것을 즉시 알아챕니다. 그를 놀라게 한 후 그는 자신이 샬롯의 약혼자라고 밝히며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 후 그가 떠난 뒤 실비아는 샬롯에게 하트만이 말한 헛소리, 즉 자신이 약혼자라고 한 이야기를 설명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녀는 그건 그녀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테페는 그녀를 아리마 힐스로 데려가겠다는 그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하며 그녀를 흥분시킨다. 그날 밤 실비아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그녀는 아버지가 전화로 낯선 사람과 민감한 정보를 논의하는 것을 엿듣는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다음 날 그녀는 사회 클럽방에서 샬롯을 만나 그 이야기의 진상을 묻고 비밀 핵무기 시설이 그 사이에 건설되고 있다고 말한다. 헤이즐린과 피르미씨의 경계에 대해 말하지만 샬롯은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해요.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세카가 그들이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할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작은 비밀을 들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대부분의 미디어가 오늘 밤 아리마힐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든 세부사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는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샬롯은 테페라는 사람이 보내온 이상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날 밤 의심스러운 장소에서 만나라고 합니다. 그녀는 마침내 그럴 기회가 온 것 같아서 흥분됩니다. 그날 밤 그의 고기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밤에 테페는 샬롯과의 운동 예약을 하면서 하트만은 그가 부하와 함께 지나가는 모습을 본다. 인사를 한 후 그는 이신을 만나러 간다. 벤슨도 곧 합류하여 그들은 불명의 나라가 그들 사이에 건설하려는 핵무기 시설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다. 휴양지 근처의 건설을 위장으로 삼아 그들은 이 불명의 나라는 헤이즐린과 퍼미쉬 간의 관계를 파괴하려 한다. 한편 샬롯은 아침에 테페가 준 장소로 향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만나지 못한다. 잠시 후 테페는 자신이 그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화를 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샤를롯이 전화를 받으려고 손을 뻗는데 아레마 힐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해 그녀를 놀라게 하고 전화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집니다. 테페는 왜 전화를 받지 않는지 위하여하며 곧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그의 연인이 부모님처럼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아레마 힐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암살자들이 건물을 침입하여 모든 사람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들은 이신과 다른 두 사람이 회의 중인 방으로 들어가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고 하트먼은 충격적으로 자신의 부하인 조세핀이 범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신은 즉시 그들이 붙잡혔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녀는 즉시 아레마 힐스를 감시하는 인원에게 연락해 상황 보고를 요청한다. 하지만 그들은 시스템이 다운되어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동시에 테페는 샬롯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이 상황이 그녀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3명의 암살자가 샬롯이 있는 곳에 난입해 그녀를 인질로 잡고 협조만 하면 해치지 않겠다고 말한다. 암살자 중 1명이 나머지 2명에게 그녀를 묶으라고 명령하지만 두 패배자들은 그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묶인 채로 그녀를 박수치는지 궁금해하며 지도자를 실망시킨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멍청이들과 같은 팀에 있게 되었는지 궁금해한다. 샬롯이 왜 이러는지 묻자 지도자는 그들이 아레마의 명성을 망치길 원한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여기로 부른 사람인지 묻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자신들이 방해하지 않는 한 그녀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암살자들은 뉴스가 아레마 힐스의 상황을 보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를 꺼내지만 미디어가 정전만 언급할 뿐 아레마에 관한 내용은 없어서 발사된다. 그들은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는다. 한편 세이카는 할아버지에게 아레마의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설득했다. 암살자들은 그들의 노력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상황이 뉴스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누군가가 자신들을 우회하여 외부에서 중앙제어실에 접근했음을 갑자기 깨닫는다. 한편 테페이는 유가 컴퓨터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에 충격을 받고 메이드에게 그가 모르는 직무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감시 시스템에 접속하고 테페이는 할아버지가 인질로 잡혀있는 모습을 보지만 그 놈은 샤를롯에만 관심이 있다. 암살자들은 제어건을 되찾고 그들을 바이러스로 감염시킨다. 유는 이것을 해결하는데 약 10분이 걸린다고 말하지만
태페이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 그는 아레마 힐즈로 간다고 말한다. 그녀는 즉시 반대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가고자 하는 결심이 확고하고 그는 멍청한 연구자들이 만들어준 형편없는 자전거를 사용해야 한다. 그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실비아가 나타나 그와 함께 가겠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를 막을 수 없다. 그들의 여정 중에 제미논 자전거에게 매복당하지만 태페이는 유의 지시에 따라 버튼을 눌러 연결된 여성의 다리를 변환시킨다. 자전거를 미사일로 만들어 공격자들을 물리친다. 한편 샬롯은 그녀의 포로와 이야기를 나누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묻는다. 그는 자신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레마 힐스를 천국처럼 바라봐왔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는 일부 사람들은 지옥에서 살고 샬롯과 같은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샬롯은 그의 작은 이야기에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포로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한편에서는 태페이와 실비아가 건물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유의 지시에 따라 시설을 탐색하시오. 은밀하게 적들을 매복하면서 그들은 갑자기 아레마 SP 유닛이라는 중장비 병사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들은 상황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파견된 인원들이다. 조세피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더 불만을 느낀다. 그들의 활동은 아이돌 그룹 세이카의 보도로 인해 대중에게 검열되고 있다. 세이카가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하트먼은 자신이 제임스 본드라고 생각하며 조세핀에게 무모하게 돌진하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그를 쏜다. 조세핀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나머지 두 사람에게 그들의 임무에 대해 설명한다. 아레마 그룹의 명성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야. 그러나 그녀는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인정하지만 계획에 성공할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있다. 곧 그녀는 부하들에게 철수하라고 명령하지만 샬롯과 함께 마스크를 쓴 바보 같은 자들이 떠나기 전에 건물에 폭탄이 설치되었다고 알려준다. 아레마 힐스의 전기가 복구되고 테프 이하이와 시이웨이아도다의 신과 빈센트의 회의실.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테프 이하이는 충격적으로 저예산 제임스 본드가 살아남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걱정된다. 그는 샬롯을 찾기 위해 달려가고 나중에 스위트룸에서 아직 묶여있는 샬롯을 발견한다. 그녀가 올 때 그녀를 달래기 위해 안아주고 그녀는 갑자기 건물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녀는 테페이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그는 충격을 받는다. 그는 놀랍게도 아레마다 힐스 내 여러 폭탄을 감지하며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또 다른 정전이 발생하여 테페이와 실비아를 두렵게 만든다. 모두 시기폭탄이 있다는 사실에 공황 상태에 빠지고 유는 이 모든 게 그녀 탓이라고 느끼며 실내라는 폭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른 채 행복해한다. 그녀는 테페이와 손을 잡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 한편 실비아와 다른 사람들은 맨션에 도착했고 유와 그녀의 하녀 해커 군대는 상황을 통제하려 노력하고 있다. 유는 그룹에게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고 알린다. 침입자들이 그녀가 건물의 통제를 회복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지금 유일한 실행 가능한 옵션을 아레마 그룹의 서버를 포맷하는 것이지만 이는 회사의 데이터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손실에 대한 하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서버 포맷을 진행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아레마 그룹의 백업 데이터가 그의 메모리와 모든 충성스러운 아레마 직원의 메모리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다고 모두에게 안심시킵니다. SP 부대는 3개의 폭탄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폭발까지 단 25분 남았다고 보고합니다. 실비아가 폭탄 중 하나를 찾겠다고 자원합니다. 빈센트와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샬롯과 테페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세이카는 그녀가 혼자 모든 공을 차지하지 않도록 함께 가겠다고 제안합니다. 한편 유는 테페이에게 디자이너 샵층에 있는 마지막 폭탄을 해체할 책임을 맡기고 그는 샬롯을 데리고 즉시 그곳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이전에 샬롯을 납치했던 두 바보를 만나고 그들이 여전히 지난번처럼 멍청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테페이는 그들의 짓거리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들이 떠들고 있는 동안 그들을 쓰러뜨립니다. 테페이와 샬롯은 곧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이어질 문을 발견하지만 셔터가 내려져서 열리지 않는다. 테페이는 부수려고 생각하며 나루토의 기술을 쓰려 하지만 자신이 멍청하다는 것을 깨닫고 충돌하자 뒤로 튕겨져 나온다. 그는 계속 멍청하게도 나무검을 사용하려 하고 그의 검은 금속 셔터에 부서지고 만다. 그들은 결국 부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달리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가면을 쓴 남자가 나타나 그들을 위협하며 총을 쏘려 한다. 하지만 테페이는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하는 사이에 그를 제압한다. 실비아와 세이카는 결국 폭탄을 찾지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라서 무력화해야 합니다. 세이카가 막 장난을 치기 시작하고 그녀의 패닉이 폭탄을 공중으로 던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실비아가 공중에서 빨간 선을 잘라서 운 좋게도 폭탄을 안전하게 해체합니다. 테페이와 샬롯은 단 10초가 남은 마지막 폭탄을 찾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폭탄을 쓰레기 배출구에 던지고 그곳에서 폭발하지만 인명피해는 없으며 건물의 배출구는 지진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폭탄이 해체되었으니 이신이 축하합니다. 아리마 힐스를 구하는데 모두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샬롯, 테페이, 실비아, 세이카는 나중에 안도하며 밖에서 만납니다. 실비아는 하트만이 살아남지 못했다고 선언하고 샬롯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그와 사랑에 빠진 적은 없었지만 그의 희생으로 갑자기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곧 흰 리무진이 와서 태우러 오는데 샬롯은 알프레드가 아니어서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운전사는 그녀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가 걱정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차와 함께 떠납니다. 가는 길에 운전자가 죽은 줄 알았던 하트먼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신, 유, 그리고 빈센트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아리마 힐즈에 도착한다. 이신은 모두에게 곧 샬롯을 태울 마차가 올 것이라고 전한다. 방금 그녀가 리무진에 실려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그들은 샬롯이 납치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테페이의 정신이 망가진다. 동시에 샬롯의 리무진이 갑자기 멈추고 조세핀이 들어온다. 그녀를 놀라게 한다. 샬롯은 하트먼이 그녀의 운전사였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이 몰려온다. 조세핀은 즉시 그녀를 진정시켜서 그들을 데려간다. 이신의 저택으로 돌아가서 자격 없는 탐정들이 감시 영상을 검토한다. 영상에는 하트만과 조세핀의 모습이 드러난다. 의식을 잃은 샬롯을 비행기에 태우는 장면이 나온다. 하트만의 죽음이 속임수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는 현재 헤이즐링으로 향하는 적이 된다. 어른들은 템페이와 소녀들에게 상황이 국제적인 사건으로 확대됐다고 알리며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로 인해 템페이는 무력감에 빠져 우울한 상태가 된다. 그는 샬롯이 자신을 잊지 말라고 간청했던 것을 떠올리며 다음날 학교에서 무기력하게 앉아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수업을 빠진다. 한편 묶인 채로 있던 샬롯은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다. 하즐링으로 향하는 기차에서 할레트만과 의식을 가집니다. 그는 아레마 힐즈 사건의 주모자임을 자백하며 글로벌하게 이신을 모욕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레마 힐즈의 두 체포자들에게 샬롯을 맡기고 놀랍게도 그들은 그녀를 여객처럼 대우하여 거대한 멜론의 특권을 누립니다. 한편 유는 샬롯이 그랜드 하즐링 로열 기차에 억류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실비아는 테프 이아이가 이 정보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합니다. 학교로 돌아온 테프 이아이는 패배자인 그에게 화가 난 세이카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해져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행동을 취하도록 격려하고 그를 키스하며 그녀가 사랑에 빠진 남자를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누가 신경 쓰겠어요. 실비아도 도착해 세이카에게 그녀가 거기서 한 일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바보에게 슬랩을 날려 그를 제정신으로 돌려놓으며 그의 행동에 실망감을 표현하고 그가 아는 남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후 유는 방에서 테페이를 방문하고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녀가 그를 꾸짖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배 위에 머리를 기대도록 위로합니다. 그녀는 모두가 그만큼 샬롯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그녀를 구할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테페이는 그녀에게 샬롯의 행방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묻고 그녀의 계획을 좀 더 즐기고 싶어 한다고 요청한다. 기차 안에서 하트만과 조세핀은 잠시 시간을 보내며 조세핀이 자신을 가지고 노는 모습에 수상쩍은 태도를 보인다. 그녀는 샬롯에게 아이스 카이트를 치자고 제안하지만 하트만은 이에 반대하며 그녀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세핀을 질투하게 만든다. 하트만은 일어나 떠나려고 하고 조세핀은 그녀의 전체 계획을 보여주며 그를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매그넘을 바지 속에 넣을 때를 알기 때문에 실망하게 만든다. 집에서는 실비아가 아버지에게 자신이 퍼미시로 가서 가로채려는 계획을 알린다. 샤를로트를 태운 기차가 있고 그는 불정원지동 무려 기차 안으로 돌아온 샤를로트가 샤워를 하는 동안 조세핀은 샤워를 들어가 샤를로트의 가슴을 꽉 잡아서 고통을 주며 그녀에게 위협하며 여기서 농담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샤를로트는 되받아 말하면서 도망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조세핀을 더욱 화나게 한다. 조세핀은 하트맨에게 돌아와 그들은 구출될 것이라고 믿는 영웅들의 도착을 기대한다. 샤를로트를 한편
테페의 저택에서는 그가 부모님의 사진을 보면서 우울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부모님께 약속한다. 샤를로트를 구출할 것이라고. 그는 이 시인을 방문하여 샬롯을 구하기 위해 퍼미시로 가겠다는 의사를 전하기로 결심한다. 이 시인은 그가 이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답한다. 그는 테페에게 자신 앞에서 소포를 열어보라고 하고 테페가 열자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100만엔의 현금을 보게 되어 충격을 받는다. 그의 할아버지는 일론 머스크에게 배운 재정 수업을 가르치고 그의 주장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카타나를 준다. 이로 인해 이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은 두 가지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한다. 이 시인의 동기부여 연설에 힘을 얻은 테페는 즉시 떠난다. 테페가 떠난 후 유가 슬픈 표정으로 나타나고 이 시인은 그녀가 손자에게 반했음을 깨닫고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안아준다. 공항에서 테페는 할아버지가 제공한 전용기에 탑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세이카는 감정적이며 만약 그녀가 유괴당했다면 그가 어떻게 했을지 묻는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강하게 안아준다. 그녀는 그가 걱정되어서이다. 그가 떠나면서 그는 그녀에게 찰롯의 입장이라면 자신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기뻐한다. 기차에서 찰롯은 그녀의 유괴범들과 함께 시간을 즐기느라 바쁘고 조세피는 하트먼에게 아레마 영웅들이 기차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고 보고한다. 하트먼은 그들이 미끼를 물었다고 말한다. 테페와 유는 피르미시에 도착하고 그들은 실비아와 대화를 나눈다. 뷰인센토 하피라니, 야 니피라노 도착 우측회 이마수. 소노후, 야, 타노인 가시. 테프투 시루비아 하웨데 시간 오과 고시마수. 피 하피녀니. 코노유나 난쉬이 시기 니파티 오게 쿠코토니스 아이트. 피녀 노부친가 하오고 에테이르노카 심네마수. 피녀하. 피가인집 메로코타우스루토 온 이마수. 소화이트. 소노 중대 지휘별 오설 케나이토부 케가 에마수. 피녀 해소노후. 펜단토 니모 진우 견셋. 피라하무 일도 수파링구마치 우항 유코타우 결미. 소리니 향 케트 시루비아 하피니. 피노 국결에. 피니동. 피노국 노타메니. 그녀는 결투에서 이기고 그에게 약혼을 취소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2번이나 진 약한 남자와 결혼할 수 없으니까요. 그녀는 그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그를 키스하고 그들과 함께 샬롯을 구할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다음 날 기차가 헤이젤링으로 계속 가는 동안 실비아는 통신 장비를 사용해 기차에 연락하고 그들을 멈추라고 명령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무시하므로 그녀는 팀에게 기차를 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정체불명의 오토바이가 추격을 시작하고 테페가 도착했다고 생각한 하트만은 그의 부하들에게 기차 속도를 높이라고 명령합니다. 샬롯은 이 사실을 알고 즉시 자신의 캐빈에서 뛰쳐나갑니다. 기차 앞에서 테페가 그녀를 찾았다고 생각하며 기다리지만 알프레드가 타자 실망하게 됩니다. 그는 기차에 올라타 바로 저격수 둘을 때려눕힙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테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기차에 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세피는 그녀의 부하들에게 샬롯을 잡으라고 명령하고 테페가 나타나자 그녀는 샬롯을 그에게 밀어놓고 총으로 두 사람 모두를 위협합니다. 총을 당겨 발사하려는 순간 하트만이 그녀를 쏜다. 테페는 동료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놀라며 그는 이 시인에게 어린 시절에 도둑질한 적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이 시인이 그를 모욕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는 이 시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던 계획이 성공 직전이었다고 말하지만 그때 테페가 나타났다고 한다. 테페는 갑자기 주짓수 기술을 사용하며 순식간에 하트만의 사람들을 쓰러뜨렸다. 하트만이 그를 향해 쏘았지만 그는 재빨리 밀치며 총알을 피했다. 샬롯은 겁이 나서 균형을 잃고 거의 기차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테페는 처음 장면처럼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아 다시 잡아챘다. 그는 그녀를 기차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지만 하트만에게 총에 맞아 기차에서 떨어졌다. 샬롯은 슬퍼졌고 하트만이 그녀의 밧줄을 끄는 후 그녀는 그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조세핀을 치료해달라고 자신이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샬롯에게 스스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샬롯은 즉시 그녀를 옮기고 하트먼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무거운 것을 들고 있냐고 놀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테페 때문에 조세핀을 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가 있었다면 그녀를 위해서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테페는 이동 중인 자전거에서 깨어나고 그를 구해준 실비아와 알프레드를 보고 그가 지옥에서 깨어나지 않은 것에 놀랍니다. 그는 샬롯에 대해 묻고
지나치게 에너지가 넘치는 노인은 그녀가 하트먼과 함께 첫 번째 객차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비아는 그에게 빨리 하라고 하지만 그는 대답합니다. 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누가 빠져나갈지를 결정하기 위해 멈추고 알프레드가 다음 택시에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한편 샬롯은 조세핀을 어떻게 구할지 고민하는 동안 그녀의 또 포로에서 친구가 된 친구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둘 다 위대에 다녔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테페와 실비아는 기차를 쫓아 계속 달리고 그들이 가까워지자 하트만의 경비견들이 그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테페는 자전거에서 튕겨져 나가 기차로 들어가고 실비아는 계속 자전거를 타고 그는 하트만과 샬롯이 있는 첫 번째 객차로 직행합니다. 그는 두 번째 객차를 차단합니다. 카타나, 세 사람만 마차에 남겨두고 하트먼은 그를 쏘겠다고 위협하지만 테페는 하트먼과 그의 할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한다. 그는 애신이 그를 굴욕주려던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고 말한다. 이 말은 하트먼에게 점점 와닿기 시작하고 그는 화가 나서 테페에게 그만하라고 한다. 테페는 자신의 TV 이야기 계속하며 레딧에서 배운 동기부여 인용구를 건넨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사지 않아서 마차의 일부를 폭파하고 자신이 부모를 얼려버린 사람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테페는 그의 부모가 그의 마음속에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하트맨은 다시 그를 쏘려고 시도하지만 그는 빠르게 움직여 총을 손에서 날려버립니다. 그는 하트맨에게 일어나 다시 살아보라고 말하지만 이 녀석은 아직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블록머리이기 때문에 테페가 그를 다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주먹을 날립니다. 기차는 곧 폭발하고 테페와 샬롯은 빠르게 기차에서 뛰어내립니다. 하트맨도 겨우 뛰어내립니다. 테페와 샬롯은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시웨이아가 다행히 그들을 잡아주고 알프레드도 하트맨도 잡아줍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공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하트만을 잡았다는 사실을 깨닫자 위에서 바다로 3점슛을 날립니다. 후 테페는 드디어 학교로 돌아와 내 소녀들과 재회합니다. 하트만은 조세핀과 다시 만납니다. 페가 내 소녀 중 누구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글로 남겨주세요. 요약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요약을 위해 알림벨을 켜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